안녕하세요. 함소한의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압구정점에 있고요. 요즘 제 별명은 혁재 언니예요. 왜 혁재 언니냐 하면은 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니까 마치 제가 생리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어떤 엄마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예, 앞으로 혁재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초경 시기는 보통 언제쯤일까요? 교과서적으로는 10세에서 16.5세 사이에 초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 평균 초경 나이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년에 걸쳐 80에서 90% 정도의 여성이 초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988년 출생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3.0세입니다. 2006년 출생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2.6세쯤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초경을 경험하는 나이가 11.0세에서 15.0세였던 것이 10.6세에서 14.6세 사이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경이 빠를 경우 성장도 일찍 멈출까요? 초경이 빨라지면 성장도 그만큼 일찍 멈추게 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평균 초경 나이보다 2년 넘게 일찍 초경을 시작했다면 성장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평균 초경 나이가 13세, 14세였던 것이 12.6세쯤으로 어려졌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10.5세보다 어릴 때 초경을 하면 엄마, 아빠도 아이의 성장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나 12세 즈음에 초경을 했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빨랐을 때 이게 혹시 딸에게 영향이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초경이 빨랐다면 어느 정도는 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원인만으로 딸의 초경이 엄마처럼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뿐 아니라 이모, 고모, 할머니들이 모두 일찍 초경을 했다면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집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들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또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사춘기와 초경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사춘기 안에 초경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춘기를 시작할 때는 가슴과 음모와 같은 2차 성징이 발달하게 되고 마무리가 될 즈음에 초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춘기 후반이 초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경을 하고 나면 키의 성장이 점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춘기부터 꾸준히 지방을 저장해서 나중에 임신하고 수유하기 좋도록 몸을 성숙하게 되는데 이것과 키 성장은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으면 사춘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통해서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것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아이가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묻는 엄마들이 꽤 많습니다. 생리할 때마다 생리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다면 진통제를 먹는 것이 나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항을 한번 먼저 지켜보세요. 먼저 푹 쉬는 겁니다. 두 번째, 잠을 잘 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페인 섭취를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생리 때 불편함이 거의 없어진다면 그게 더 나은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리를 할 때 짜증도 심해지고 먹는 음식도 엄청 늘게 되던데 이게 생리통 때문인가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생리할 때 변화는 온몸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반 주위의 통증뿐 아니라 머리, 가슴, 등, 팔다리가 모두 아플 수 있어요. 또 어지러움, 구토, 구역질, 설사, 변비와 같은 소화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불안, 걱정, 짜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떨어져 피로가 쌓이다 보면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생리통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딸아이가 생리통이 심할 때 한방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한방에서는 생리통을 스트레스를 푸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기운과 혈액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체질에 따라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조절해 몸과 마음을 돕습니다. 한의학에선 통증의 발생 시기에 따라 생리 전, 생리 중, 생리 후의 통증으로 나눠서 치료하거나 몸속의 온도, 습도, 흐름에 따라 체질에 맞게 그 병증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궂은 날씨를 이겨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마, 폭염, 열대야, 태풍, 폭설, 혹한처럼 내 몸속의 날씨와 기후가 바뀔 때 봄과 가을의 맑고 깨끗한 날씨로 바꾸는 것과 생리통 치료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생리통 치료는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이게 모든 엄마의 궁금한 점이에요. 초경을 시작했는데 생리통이 있다면 사실은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30여 년 넘게 자궁 테라피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첫걸음을 잘 디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리통이 심해서 단 것만 찾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생리통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리할 때마다 집중도 안 되고 시험을 망쳐본 경험이 있다면 생리통을 개선해서 공부하는 데 걸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첩약 의료보험이 되는 이런 시기에 아이들의 개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엄마와 딸이 함께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둘 다 부탁드릴게요.